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들, 그리고 어렸을 적의 가정 환경이 여러분의 말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스피치에 대한 경험이 많았던 분들은 말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피치에 대한 경험이 스피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발표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발표를 할 기회가 있으면 다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그냥 국어 시간에 27번 일어나서 말해보세요. 요 정도. 그때도 엄청 떨렸습니다. 학생들. 항상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친구들한테 넘겼고요. 최대한 정말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스피치에 대한 경험 유무가 현재 제 스피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네. 먹어본 사람이 맛도 안다고요, 여러분. 요리도, 해본 사람이 잘해요. 스피치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두렵지만 이 두려움은 이렇게 깨는 거구나를 알았다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더 아마 스피치에 대한 실력이 이제 발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회장, 반장,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나와서 발표할 때, 야, 네가 해 했던 사람들은 네가 해라고 이렇게 팔길질을 했던 사람은 아마 스피치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도 좀 이렇게 없었을 거고요. 하기 싫은데 하면서 일어나서 나와서 발표한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말을 잘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10대 때는 말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20대도 물론 면접을 봐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을 좀 안 하려고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30대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데, 40대, 50대가 되면요. 이때는 말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 놓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 리더가 되면요. 나 대신에 말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상무가 되시고 사장님이 되시면 나 대신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스피치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워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스피치의 달인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 나머지 강좌 다 수강하시면요. 나가서 이렇게 말 잘 안 될 때는요.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요. 임유정 탓하시면 돼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은 강좌를 봤는데 말을 못하다니. 모두 임유정 원장 탓이야. 이렇게.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잘 열심히 하시면 후천적으로 경험하시고 배우시고, 그러니까 스피치가 매번 성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시면요. 정말 남들보다 너무나 잘 스피치를 하실 수 있게 돼요. 저는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경험도 스승이 되지만 실패했던 경험도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피치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스피치에 대해서 배우시면 내가 오늘 뭘 못했구나. 내가 이런 점을 간과했구나라고 정확히 그 위크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를 배우는 거지 스피치를 배운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스피치가 잘 된다? 사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실패하시면서 좀 더 많이 발전해 나가시고 또 승리 이제 성공하시면 너무 잘했다 이렇게 자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발표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적에 말을 되게 심하게 더듬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지만 진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말을 좀 심하게 더듬거렸는데 좀 많이 심했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항상 친척분들이 너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 너 왜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냐? 너 왜 이렇게 말을 더듬거리냐? 이렇게 항상 얘기를 들어서 말하는 거에 이렇게 막연한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20살 초반에 방송국 KBS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때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20대에 말 못한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내 인생 30대에 내가 이렇게 계속 말을 더듬는다면 내 인생은 끝이다. 나는 정말 지금이라도 내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나운서한테. 그랬더니
말을 연습하면은 누구나 말더듬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트레이닝 했고, 그래서 리포터가 되고, 아나운서가 되고, 쇼핑호스트가 되고, 지금은 이제 스피치 강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을 더듬거려서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를 했다면 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뭐 말을 많이 안 해봤다고 해서 나는 지금도 못해 이게 아니라 그때 안 했던 경험만큼 나는 지금 더 많이 할 거야. 그리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나는 인정을 할 거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야 사실은 다시 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예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자전거 타는 거 배울 때도 넘어져야, 넘어지면 사실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경험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조금 더 어떤 아픈 추억이 있더라도 발표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더라도 안 좋았어. 그래서 나는 말 못해. 난 말 안 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랬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해볼까요? 나의 스피치 경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피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진단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나는 어렸을 적 반장이나 회장 등 리더가 돼본 경험이 있는가?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좀 자세히 써보세요. 그래서 이때 나는 어떠한 스피치를 해봤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한번 써보시고요. 나는 어렸을 적에 남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좀 직접 해보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안 해보려고 했다든지. 직접 해보려고 했다면 나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말을 안 하게 됐지? 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춘기 때 안 했나? 누가 나한테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그때부터 위축이 됐나? 그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어릴 적에 남 앞에서 말을 할 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제가 이제 스피치 코칭했던 어떤 마케팅 회사 대표님은요, 어렸을 때 진짜 활발했대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방송국에 이제 어린이 스피치 뭐 이런 거를 이제 수강하러 가셨대요. 워낙에 말을 좋아하니까. 근데 갑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정말 준비를 안 해서 못했대요. 그래서 뒤에 엄마가 이제 있었는데 자기가 선생님은 나와서 발표해, 나와서 발표해, 나와서 발표해 이러는데 너무 막 눈물을 쏟을 정도로 두려웠대요. 그래서 막 울을 듯이 하면서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자기를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때 이후로 말을 못 하셨대요. 너무 두려워서 말하기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왜 말 못하셨어요? 말하셨어야죠. 자기소개가 뭐가 어려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진짜 나빴네요. 아니 초등학교 4학년이면 자기소개는 어떻게 하라고 좀 이렇게 규칙을 준다든지 못하면 다른 친구 한 다음에 이 친구 좀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좀 팁을 주고 용기를 줘야지 계속 그렇게 다그치면 어떡하냐고. 그 초등학교 4학년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럽네요. 그리고 엄마도 너무 나빴네요. 아니 엄마가 아들이 그러면 아유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안심을 줘야지 한심하듯이 쳐다보면 어떡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그 기억은 나는 말 못하는 루저,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난 그때 엄마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 이런 기억에서 나 그때 되게 가엾고 불쌍했구나. 이런 기억으로 좀 정리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렸을 적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말을 안 하게 됐는지 못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만약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정말 내가 나 자신한테 실망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서운했을 수도 있고요. 그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말 더듬거려서 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막 상처받고 말할 때마다 이렇게 너 왜 말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그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되게 이상한 병에 걸렸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전 저에게 하고 싶은 말 걱정하지 마. 넌 나중에 아나운서가 되고 스피치 강사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를 믿고 가라고 이런 말 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이 말이 명언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너 자신을 알라. 어차피 인생이라는 그 길은 누구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그 길을 우두커니 가는 건데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이 좋아야만 그 길을 나와 함께 갈 때 즐겁고 행복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아시고요.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너무 자학 모드 다그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나를 좀 약간 안쓰러워하시고 나를 좀 이렇게 애정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사랑하신다면 훨씬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뭐 스피치의 길이든 인생의 길이든 묵묵히 차분히 행복하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